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경청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조직 생활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이죠. 일을 하는 이유도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말도 섞기 싫기 때문에 일 능률도 떨어지고 행복감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조직에서도 소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조직에서 일하는 시간 중에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는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말하고 듣는 것은 기본이고 문서로 쓰는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도 모두 문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경청하고 공감하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자신이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에 대한 마인드셋과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인드셋은 우리의 마음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소통 마인드셋은 내가 타인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머리와 몸속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소통 마인드셋이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대화를 할 때 듣는 것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통 마인드셋이 안 되어 있으면 타인과 대화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마인드셋과 패러다임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결국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소통 마인드셋과 소통 패러다임을 긍정적이면서 올바르게 행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소통 마인드셋이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긍정 소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점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의 의지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을 자기 입장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전하려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경청은 타인의 의도, 감정, 정황 등을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저절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동기강화 상담에서의 심리학적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사소통 상태,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일 뿐 실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공감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언제나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할 필요도 없다. 다만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에서 대화를 할 때 리더가 구성원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을 끊어버리거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만 공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데 끝까지 들어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줘도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낀 감정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생각을 듣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공감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경청과 공감의 5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누구나 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할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청과 공감의 5단계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고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1단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경청과 공감의 첫 단계는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듣습니다.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온몸으로 들어보는 것이죠. 2단계는요, 도중에 차단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도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죠. 듣다가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중간에 말을 해야 한다면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말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을 끊는 것과 부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단계는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 개인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대화의 주제에만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평가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반응을 모이면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 얼굴, 표정, 제스처 등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주며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라포를 형성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들은 내용을 말로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질문도 하고요. 확인하면서 들어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고통받는 아픔과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아픔 중 어떤 아픔이 더 고통이 클까요? 심리학에서 연구해 본 결과 두 고통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아픈 상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마음도 교통사고처럼 마음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은 별걸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리더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는 길은 공감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힘들어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해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